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주력 산업인 광산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추값이 금값이지만 11월 중순부터 가을 배추가 본격 출하되면 과잉 생산에 따른 배추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적성이 맞지 않아 방황하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끼나 소질을 살려주기 위해 문을 연 광주 푸른 꿈 창작 학교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등산 자락 일대의 주민들이 주도하는 전통 문화예술 축제 무등울림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자동차, 가전과 함께 광산업은 한때 광주의 주력 산업으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위상이 많이 추락했는데요. 안팎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정용훈 기자입니다. LED를 이용해 수술용 전등이나 피부 재생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 광 기반 의료기기 제조업체입니다. 광수동 소자나 광코드 등 광통신 부품이 주력 품목이지만 최근 의료기기 분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광산업의 틈새 시장을 개척해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의료기술들, 의료기기들을 제조하는 것이 향후에는 주요한 사업이 될 것 같다는 판단해서 이제 그런 연구개발들을 한 4, 5년 정도 진행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 지역 광산업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업체 수는 20% 감소했고 전체 매출과 고용 인원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정부의 광케이블망 보급 사업이 사실상 끝난 데다 중국산 저가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적으로는 단가 인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제살깎기식의 과도한 경쟁으로 출혈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 광산업 제품들이 경쟁력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지역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 해외 수주나 신기술 개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광주시의 산업지형이 자동차와 에너지 분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한때 주력 산업으로서 전성기를 누렸던 광산업은 그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산업 업체들이 경쟁 대신 상생의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규모를 키우고 공동 마케팅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2개국의 광케이블을 수출하고 있는 이 기업은 최근 인도네시아에 $10,000,000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단독 계약이지만 물량은 이곳을 포함해 광주 지역 7개 업체가 공동 납품합니다. 주요 생산 품목이 다른 기업들이 협동조합 결성을 통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생을 위해 매출액 700억 원, 종업원 수 400명인 협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다양한 부품을 한 번에 조달해야 하는 광산업의 특성상 개별 기업 단독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고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가 많은 각계 격파 방식 대신 노하우나 정보를 공유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보관입니다. 한두 개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업체들이 협심을 해서 공동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물량은 그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동 구매와 공동 마케팅을 실시해 원가를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중국 기업들보다 경쟁 우위를 점하자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광케이블 보급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동남아나 남미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기업 간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 협동조합이 출범하면 제2의 광산업 르네상스를 여는 데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김용구 전 자문관의 구속 수사와 관련해 윤장현 광주시장의 공개 발언 여부와 인사쇄신의 폭이 주목됩니다. 한 달에 한 차례씩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공감회의가 오늘 오전으로 예정된 가운데 윤장현 시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윤 시장은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시민과 직원들에게 사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의를 밝힌 비서실장과 정무특보 등 정무라인 인사 5명 중에서 이미 사표가 수리된 비서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사표 수리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맑은 날씨로 시작하겠지만 오후가 되면서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제18호 태풍 차바가 북상 중입니다. 오늘 밤에 서귀포 남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한 상태입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모든 지역에서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19.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성이 28도, 영광과 담양 29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9도, 보성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배추가 말 그대로 금배추라고 할 정도로 폭등했는데요. 그런데 이 김장철에는 사정이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국적인 배추 주산지인 해남입니다. 최근 심은 배추 모종들이 적당히 내린 비로 생육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산지 밭대기 거래도 빨리 시작됐습니다. 폭염으로 배추값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일찍 모종을 심은 배추밭을 중심으로 중간 상인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에 7, 8천 원 선까지 올라서 평년 가격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충청도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이 물량이 딸려서 이쪽의 것을 먼저 지금 선점하려고 빨리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산지 배추 시세에 대한 경계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을 배추의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늘어났고 기상이변이 없는 한 작황이 좋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가을 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11월 중순부터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불안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적정 재배 면적을 저희들은 4,000헥타를 잡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한 4,300헥타가 지금 재배를 해서 되는데 앞으로 날씨와 작황에 따라 산지 가격 부침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농사당국의 수급 대책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농협조합원 10명 중 4명은 70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중앙회가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조합원 230만 명 가운데 70세 이상인 조합원이 38.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는 70세 이상 조합원의 비율이 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남의 2개 조합은 60%를 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240명을 선발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 지원자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한전 고용디딤돌 사이트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대기업이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 교육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참가자에겐 240만 원 이내에서 훈련 수당과 취업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그동안은 일반계 고교 학생들이 학업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낭패였습니다. 공부 외에 마땅히 대안을 찾을 수 없어서인데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꿈이나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직업교육 학교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흥겨운 랩에 맞춰 한마음이 된 학생들. 언뜻 보면 노래 강습소 같은 이곳은 실상은 한 고등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입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방황하는 일반계 고교 2학년 학생들의 끼나 소질을 살려주기 위해 지난 9월 문을 연 광주 푸른 꿈 창작학교입니다. 제과 제빵에서 음식 조리, 토털 뷰티, 에너지 융합 설비와 스포츠 문화예술까지 5개 학과 200명의 학생들이 1년 동안 자신의 관심 분야를 살리고 실천도 할 수 있어 호응도 높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직접 해보고 제가 직접 맛보고 이렇게 실습해보니까 더 좋고 이제 이거에 대한 저의 꿈을 더 확신짓고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과 실용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나게 돼서 학생들의 태도 역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생각한 것도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분위기에 맞춰서 좀 놀 줄도 알게 되고 수업에 좀 더 집중하게 될 수 있는.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진학을 위해 자신의 원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고 직업 전문학교에서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보충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것을 적성에 맞구나 하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자기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인생의 좌표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학생들이 맞춤형 직업교육대안학교에서 잊고 있었던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이달부터 책정되지 않아서 어린이집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추경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 180억 원은 책정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 역시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장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오늘부터 연말까지 실시됩니다. 전남도는 한정된 백신 물량 때문에 12개월 미만 영아를 우선 지원한다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생후 12개월에서 59개월 영유아는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를 선발할 때 임용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릅니다. 광주시의회는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기간 동안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했고 심사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도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의결이 보류되면서 전교조 등의 반발을 샀습니다.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전통문화축제 무등울림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전통문화관을 중심으로 울림동 일대가 한 달간 축제의 장이 되는데요. 한편 금남로 일대에서 닷새간 열렸던 충장축제는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도심 속 축제 소식을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하얀 갈기의 무등산 호랑이가 흥겨운 춤판을 벌입니다. 이리저리 재간 부리는 호랑이의 모습에 사람들은 웃음꽃이 핍니다. 전통문화예술축제 무등울림이 무등산권 울림동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무용이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었고요. 또 우리 와서 구경하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주민 참여를 우선으로 하는 축제답게 가장 눈에 띄는 건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소원 소떼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한복을 직접 입어보는 등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마련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수수부꾸미와 식혜를 만들어 판매하고 한지 오림당 만들기와 주필 만들기 등 평소 보기 어려운 명인들의 시연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좋은 경험도 하고 옛 문화를 같이 경험할 수도 있어서 오니까 굉장히 좋아요. 전통문화관에서는 매주 주말 국악인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국악 대제전이 열리고 인근 미술관과 편백숲에서는 힐링 음악회가 열립니다. 한편 금남로 일대에서 닷새간 계속된 추억의 충장축제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렸지만 축제의 간판 프로그램인 거리 퍼레이드에는 10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 축제를 즐겼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7, 80년대 하얀 나비와 이름 모를 소녀 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가수 고 김정호를 기리는 추모 음악제가 열렸습니다. 모교인 광주 수창초등학교에서는 김정호의 음악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음악회와 기념식이 마련돼 유명 가수들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졌습니다. 광주 북동에서 태어나 7, 80년대 숱한 명곡을 남긴 가수 김정호는 뛰어난 음악성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다 1985년에 숨졌습니다. 제2회 마한문학축제가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국립나주박물관과 반남고문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마한분장 퍼레이드와 소도제, 소떼 공연을 시작으로 마한의상 체험과 전통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나주배 페스티벌이 처음으로 함께 열려 볼거리가 더욱 풍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틀 연속 KT를 물리치고 가을 야구에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기아는 1회 나지완의 2타점 적시타 등 장단 14안타를 몰아쳐 KT의 9대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아는 이로써 남은 정규 시즌 3경기에서 1승만 보태면 최소 5위를 확보해 5년 만에 가을 야구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기아 투수 양현종은 5와 3분의 2이닝 동안 5실점을 했지만 10승째를 거둬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승수에다 SK 켈리와 기아 헥터에 이어 이번 시즌 200이닝을 소화한 세 번째 투수가 됐습니다. 광산구 소촌공단에 있는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예술 만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럭키 소촌 상륙작전이란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강혜경 센터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촌아트팩토리 어떤 것인가요? 이름이 좀 낯서실 텐데요. 소촌아트팩토리는 허름한 민방위 교육장을 리뉴얼해서 또 새롭게 만든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소촌 농공단지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을 하고 있고 여러 명의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동안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고 또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낯선 공간이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었는데요. 먼저 인문학 콘서트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유명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인문학 강좌와 함께 공연들을 결합을 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는 럭키 소촌 상륙작전이라는 전시 프로그램과 공연들이 결합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럭키 소촌 상륙작전. 네, 이름이 재밌거든요. 네. 예, 소개를 또 다시하게 좀 해주시죠. 그 앞에 깡통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원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네. 깡통이라는 의미가 비어있다라는 의미인데 산업단지라는 곳이 문화예술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깡통처럼 문화예술이 비어있는 공간을 문화예술로 가득 한번 채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기획하고 계신 프로그램이나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는 지금 전시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1월 26일에 작은 콘서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찾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내비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요. 네. 가깝게는 지금 송정역과 가깝게 거리를 하고 있고 정관구 근처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들어보셨습니까? 5년 이내에 1억 원 이상을 이웃을 위해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개인기부 활성화와 성숙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을 했는데요. 광주에는 44명의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200여 명이 가입된 것과 비교하면 사실은 그리 많은 수는 아닙니다. 1억 원 이상의 고액을 기부해야 하는 탓에 가입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1명에 불과했던 신규 가입자가요. 지난해에는 12명, 올해는 10명으로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입자 대부분은 고액연봉을 받는 기업인인데요. 눈에 띄는 건 주부와 자영업자 등 평범한 이웃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운데 주부와 자영업자가 15%에 달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월급을 쪼개서 약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꼭 아너 소사이어티가 아니더라도 이웃을 위해 조그마한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한 달 동안 광주 전남에서는 10건에 대해서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이후 8월 말까지 보복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가 광주와 전남이 각각 5건씩으로 집계됐습니다. 강화된 법규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됐을 때는 면허를 100일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광주택가 악취 소동과 관련해서 폐기물 무단 방출을 의뢰한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영광경찰서는 분뇨수거업자인 35살 이모 씨에게 120만 원을 주고 지난달 29일 영광군 영광읍의 한 주택가 인근 우수관에
황화수소 등이 포함된 폐기물 20톤을 무단 방출하도록 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47살 임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리터당 30만 원이 넘는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박업소 여주인을 협박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3인조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그제 오전 7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소 주인 74살 김모 씨를 폭행한 뒤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19살 정모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숙소에 투숙한 이들은 업소 주인 김 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강도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한 광주시 공무원 중 30%가량이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청을 제기한 징계 공무원 53명 가운데 28%인 15명이 감경 조치됐습니다. 주된 감경 사유로는 공직생활 중 징계가 없었고 결재권자의 확인이 쉽지 않았다는 점, 입증할 만한 증거 자력 부족, 표창 수상에 따른 감경 등이었습니다. 1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온 상습 음주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해 7월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1%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27살 한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초 음주 단속에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던 한 씨는 또다시 단속에 적발되자 1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맑은 날씨로 시작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제18호 태풍 차바가 북상 중입니다. 오늘 밤에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한 상태입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3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는 안개도 짙은데요. 광주를 비롯해 전남 모든 지역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9.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29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장성이 28도, 영광과 담양이 29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9도, 보성 2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서는 태풍의 영향을 더욱 직접적으로 받겠습니다. 남해서부 먼 바다에서는 4m까지 물결이 일다가 오후가 되면서는 8m까지도 높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고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